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한 남성이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요. 법정보다 치열한 변호사들의 토론 변대변, 오늘은 거제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가상법정을 열어보겠습니다. 이하린 변호사, 이지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겠어요. 네, 이지욱 변호사께서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변론을 해줄 거고요. 이하린 변호사께서는 가해 남성에 대해서 입장에서 변호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네, 변호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참 온 나라가 이른바 정준영 몰카 사건으로 정말 소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정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피해 여성의 호소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먼저 우리 피해자 측 이 변호사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피해자는 올해 30인 여성입니다. 네. 여성은 과거 5년 전 거제도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직장 상사였던 가해 남성과 연애를 했었습니다. 네네. 문제는 연인이었던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의 중요한 부위들 그리고 성관계 장면들을 촬영을 했었고요. 네네. 이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제3자에게 유포까지 했던 겁니다. 네. 이걸 들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가해 남성은 성폭력 범죄에 처벌된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요. 여성은 이를 그만두고 이사를 갔고 현재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 회사까지 그만뒀고 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고 참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해자 측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거 혐의 그러면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가해자 남성은 그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또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범죄 사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촬영에는 동의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는 이 두 번째 범죄 사실, 내가 촬영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 전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건수가 여러 건 많은 모양이죠? 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촬영 건수만 해도 100번 이상이 넘어가고요. 전체 100건이 넘네요. 네,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이제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동의는 한 것 같은데 유포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군요. 예. 자, 촬영에 동의했나 또 동의하지 않았나 그럼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포 범죄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46장의 촬영본 전체 100여 건 중에 촬영본은 여성이 촬영에 그러면 동의를 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요? 네, 그 여성도 그 3년 동안 굉장히 두 분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연인 관계였으니까요. 하고요. 그리고 또 촬영을 할 때 하지 말라고 말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두 분 사이에서는 종종 이런 촬영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그런 실랑이가 좀 있었겠다, 그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물을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그대로 응시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가해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을 법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인다면 사실 거부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시적인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 입장에서는요? 예,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피해 여성 당시 25이었습니다. 단지 상대 남성을 믿고 그 남성의 요구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옷을 벗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순히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에도 더 이상 촬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믿고 그래서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볼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이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이런 개인적인 모습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의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피해 여성조차도 사실 보지 못하러 따로 외장하되 숨겨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해 남성조차도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을 인식을 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딘 것이지 그 동의한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입장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동의라기보다는 비동의 유포 이 부분이 아마 두 번째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요? 불법 영상 유포 증거 자료를 피해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할 때
첨부를 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남성은 외장 하드를 소지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촬영한 영상을 담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장 하드에 대해 가지고 대체 뭐가 들어있냐고 네. 피해 여성이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고향 집에 간다고 할 때도 그 외장 하드를 심지어 들고 갈 정도로 아하.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여성의 알몸들 또는 내적인 모습들을 촬영한 내용들이 이 외장 하드에 담겨져 있었고 네.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다른 카페에서 쪽지를 등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것들이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에 그 전달한 내용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청원문에 올렸던 것이고요. 네네. 이렇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촬영 동의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유포 자체만으로도 아하, 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이 아니고 이하네요. 예. 그렇다면 거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남성 어느 정도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피해자 여성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네.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봐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성범죄라고 해서 그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요. 네. 항상 그 저울에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피해자의 아픔도 있지만 네. 가해자에게는 이게 응징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교화의 되는데요. 목적도 있다, 법이. 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뭐 뉘우치고 있고 네. 또 앞으로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사과를 뭐 그러니까 사과를 해서 그 네. 피해자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선처를 해서 이제 개선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뭐 가해자 입장에선 봐야 될 것인가라고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한데 네. 피해자의 용서가 없다면은 선처하는 것만이 능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저희 판결을 네. 확인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이후에도 네. 뭐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네. 엄벌을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인된 자료가 100여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자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또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이 더 있을 수도 네.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사건으로 확인된 영상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영상들이 노출이 되고 인터넷에 게시가 된다면 그로써도 피해자는 너무 힘든 상황을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신고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꿔버린다거나 외장하드가 아닌 USB 등에 숨겨둬서 잘 보관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더 있게 되면 범죄 사실이 추가될 것이고 그러면 처벌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숨겨진 영상이 더 없으리란 보장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이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린 글에 지금 거의 한 2만 8천여 명, 지금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한 상태예요. 예, 지금 뭐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저희들도 주목이 됩니다만은 사건 결말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 동영상, 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게 징역 5년 이하인 게 이게 맞다고 보시는가요, 형량에? 일단은 법정형만으로 비교를 하면 이건 이제 저희 피해자 혹은 가해자 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순사 변호사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법정형만으로만 보면 네. 지금 절도죄보다도 지금 낮게 설정이 돼 있기는 한데요. 네. 실제로 그 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할 때는 사실 이게 범죄 유형이 성범죄 같은 경우가 더더욱이 더 그런데 유형이 정말 1부터 거의 10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 법정형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네. 사안에 맞춰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사실 성범죄는 절도죄보다도 훨씬 중하게 지금 선고가 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뭐 초범이거나 네.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뭐 합의가 됐다거나 하면 대부분이 뭐 벌금형에 그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좀 비난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은 네. 지난해 서울 지역 각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 사건들에서 1심 결과에서
확인된 게 총 238건이 있었는데 실형을 받은 것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3%에 불과하네요. 예, 매우 실형받은 건이. 낮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네. 그치고 있는 경우인데 일단 이런 성폭력 범죄, 디지털 성범죄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촬영이 되고 나면 추후에 인터넷 등에 게시될 가능성이 높고 유포되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법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되었었죠. 이게 사실 이런 유포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고 또 드러난 범죄가 다수이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도 검토를 해서 아마 구속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SNS를 통한 불법 촬영 전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안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카메라 해당 이용 촬영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만 독립 촬영을 하고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촬영 당시에는 그럼 동의를 했는데 유포에는 동의를 안 한 경우가 그럼 그걸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공백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후에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 유포가 이루어진다면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형사정착연구원에서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자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길 때마다 구속 요건을 추가해 변경하는 것보다 사생활 침해의 기본적인 범죄 유형을 만든 다음에 뭐 성적인 또는 불법적인 요소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식으로 법의 공백을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과거에 유명 연예인들의 대상으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왔었는데 많았었죠. 성인 동영상이나 성인적인 그런 이미지에다가 뭐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이 많았습니다.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 관련 이런 범죄는 처벌할 수가 없고 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세심히 또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뭐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 만든 뭐 이게 뭐라고 단톡방, 단체 뭐 대화방에서 야한 동영상 있으면 좀 올려봐, 좀 보자 이렇게 권유한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습니까? 네, 처벌 가능합니다. 지금 정준영 씨 사건도 사실 같은 단체 카톡방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사실상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준영의 행동에 뭐 본인도 뭔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정준영이 올린 거를 또 퍼다 다른 데다가 나른다거나 하는 거는 또 다른 범죄가 될 거고요. 또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거 있으면 올려봐라. 누구 연예인 동영상 너 갖고 있니? 있으면 좀 올려봐. 예, 그렇게 부추기는 것도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방조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좀 경각심을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한테 좀 일깨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촬영 대상이 된 분이 아동 청소년으로 미성년자일 경우에 만 19세 미만이죠.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또 별도의 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피해 여성과 관련된 그 동영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그 영상 아마 그 여성이 노인이 될 때까지 정말 끔찍하게 따라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들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